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첫 직업으로 평생 사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죠. 지난달 귀농에 이어서 이번엔 바다 귀여. 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잠수한다. 해녀 8년차 우정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물고기 농사 가두리 양식 8년차 김태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어업인 김태현입니다. 아주 살짝만 늙은 청년. 나는 선장이 됐다. 통발 복합업 3년차 김다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사이 아주 살짝 늙은 청년 세 분 귀여하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렸는데, 자, 지난달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래서 승계농이 아닌 어쩌다 보니 귀농한 분들 저희가 모셨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없었어요. 자, 해녀. 네. 어머님 해녀 아니죠? 아닙니다. 원래 잠수에 미쳤다 그런 것도 아니죠? 저는 수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배워본 적도 자, 없고. 그럼 해녀 네. 직전 마지막 직업이 뭡니까? 저는 디자인을 계속 전공했거든요. 디자인? 쇼핑몰 디자인을 했어요. 자, 쇼핑몰 네. 디자인 하다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혼과 함께 거제도로 이사를 왔거든요. 새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여기서 새 아이가 3명의 아이입니까? 예, 아이. 한 번에? 한 번에 아니,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아니고 차례로. 네, 예. 차례로. 야. 3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신랑 회사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면서 제가 짬뽕집 알바를 했거든요. 하다가 우연히 탈북한 세터민 언니를 알게 되면서 복잡하다 이거. 사연이 엄청 짧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짧게 너무 짧게 네. 디자인 하다가 네. 결혼했는데 출산만, 새 아이를 낳고 거제로 갔는데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기서 탈북민을 만났어요. 네. 근데요. 하면서 그 언니가 우연히 그냥 해녀란 직업이 있는데 거제도에 돈이 많이 된단다. 아니 그분이 해녀도 아니고 네, 그분이 같이 해보자고.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네. 해녀가 그게 네. 돈이 된대. 네. 그래서 진짜 무작정 탈북민의 권유로. 토박이도 그분도 아니고. 해녀도 아니고 해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다 진짜. 근데 네. 진짜 그게 우연히 인연이 된 것처럼 진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그건데. 근데 어떻게 해녀가 됩시다 한다고 갑자기 해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터민 언니가 해녀의 선주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 선주님이 이제 해녀를 구한다 했을 때 그 언니랑 친하다 보니까 해보지 않겠냐. 나 애도 3명 있는데 어떻게 하냐. 처음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일단은 사실 자체를 예.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일단 수영 못한다는 말은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이 된다니까 진짜. 급하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요. 뭐라도 구해야 되는데 마침 친한 사람이 네. 탈북민인데. 근데 제가 왜 그런 기분이 없었냐면 신랑이 바다에서 이렇게 해산물이나 이런 거를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연애 때도 결혼 때도.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영도에 살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니까 저는 해녀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근데 신랑도 해봐라. 무모하네요. 진짜 이게 실한데 너무 좀 그래서 사연이. 그 선주에게 네. 그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선주님이 이제 네. 젊고 제가 키도 좀 크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죠. 저는 애가 3명 있고 양해를 좀 해달라. 애기가 아프면 일을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일을 한 지 한 일주일인가 됐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애가 셋이나 있습니다. 예.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수영 못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때 또? 안 했죠. 그냥 그때는 그냥 최소한 수영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모 부력 때문에 뜨더라고요 몸이 그냥 물 위에. 그러면서 수영 못하는 건 들키지 않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니랑 같이 퐁당퐁당 하면서 첫 해녀 물질 시작하게 됐죠.
근데 수영도 못하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물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깊은 데를 들어간 게 아니라 딱 가에 얕은 데를 이제 눈에 눈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네, 보이는 곳에 그냥 이게 고등 같은 거 잡고 이러니까 둥둥 뜨는 수트를 입고 네. 눈에 보이는 거 하니까 어렵지 않았다. 네, 무섭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이게 바닷속을 처음 보니까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저는. 파라다이스. 약간 육아에 좀 지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엄청 좋았어요. 해방구가 열렸구나. 일하러 가는 게 재밌었고 돈이 안 돼도 이제 이모들이 애 3명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먹을 거를 주시더라고요. 문어 잡으면 주시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잡아가지고 너 먼저 먹어라 이렇게.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반찬거리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달 다니다 보니까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죠. 반찬은 되는데. 네, 그 이모들이 저가 솔직히 포기할 줄 알았대요. 애도 3명 있고 체력적으로 어스러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저렇게 하겠나 돈도 못 버는데 그만둘 줄 알았대요.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모들의 그런 걸 보니까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금방 나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기가 생기고. 오기가 생겼어요. 오기가 생겨갖고 주구장창 연습했죠. 매일 신랑이랑 바다 가갖고 잠수 어떻게 하냐. 막. 셋 놓고 잠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진짜 터무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들릴지 모른다니요. 당연히 들리지.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제 8년 차가 됐다. 네. 지금 몇 미터까지 들어가십니까? 저는 잘해요. 이제 잘해요? 네. 지금은 다이버 시계를 차고 왔을 때 18m에서 채취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해녀들 사이에서 그 정도 깊이 들어가면 알아줍니까? 알아주죠. 알아주는데 깊이 들어간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채취량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수입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8년 차가 되다 보니까 수입원도 이제 들어가면 싹 걷어와. 아무래도 등치도 있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죠. 이제 8년 차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하다가 해녀가 됐어요. 네. 근데 프리다이빙 국내 챔피언 네. 저희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한 번도 그분도 잠수를 안 했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저거 나한테 맞을 것 같아. 해서 회사를 관두고 잠수를 시작했는데 국내 챔피언이 됐어요. 아무런 근본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땡기는 게 있나 봐.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수압을 잘 못 느껴요. 수압을 잘 못 느껴요? 네, 수압을 못 느껴서 다들 이퀄라이징이나 이명이나 감압병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이모들은 드시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일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천직이구나. 기가 안 아파? 안 아파요, 저는. 압을 못 느껴요. 신체적으로 타고났네요. 원래 이제 내려가면서 이퀄라이징을 해야 기를 뚫어줘야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 없이도 안 해요. 네. 자동으로 되는구나. 네. 있긴 있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프리다이빙 국내 챔피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런 자질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냥 바다에 끌려서 들어갔더니 챔피언의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100m 내려간 분이에요. 본인도 이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해녀들 평생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내려간다. 네. 아프지도 않고. 네. 참 무모하게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타고난 해녀였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8년 차입니다. 가두리! 자, 마지막 직업은 뭐였습니까? 저는 대학교에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분야에? 제가 다닐 때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3D 입체 영화를 이제 내고 3D 입체 영상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한창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입체 TV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이제 3D 영상을 좀 더 몰입감 있고 그리고 안 어지럽게 볼 수 있는 기술 분야 연구원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분도 아무렇게나 시작했을 거예요. 첫 출발이 뭡니까? 그러는 와중에 조금 이제 지치고 번아웃 상태가 오게 된 거죠. 여기 육아에 지치고 여기는 공부에 지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교수님까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무슨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탈북자를 만났어요 또?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나는. 탈북자 역할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네 형이죠. 사실은 우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형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형 소주 한 잔 사주세요. 그분은 뭐 하시던 분인데요? 원래 이제 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뭐 IT 쪽으로 그분도 회사를 IT. 네. 뭐 탈북자가 뭐 해녀하라고 하기도 했는데 뭐. 자, 같은 IT. 그렇죠. 네. 그랬더니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분명히 옆동에 있어야 되는데 통영으로 내려와라 얘기를 하려면 나는 지금 통영에 자리 잡고 통영에 있으니까 네. 그래 진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야 내려와봐.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네. 영화에도 나지 너네 서장 남촌동 살자 할 때 그 남촌동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다를 항상 보고 살았는데 통영에 내려가서 본 바다는 전혀 부산과 다른 바다. 근데 그분이 근데 IT 전문가인데 왜 통영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형은 이제 부모님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조용히 살련다고 갔는데 형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 하니까 부모님 뵈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영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바다를 보게 되는 거죠. 통영이 이제 뭐 수산 1번지라 할 만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강안리 바닷가 보면은 그냥 파도 치는 서핑하는 그런 바다만 보지 그렇죠. 통영 바다에 가니까 뭔가 많이 떠 있는 거예요. 부표가 떠 있고 부자가 떠 있고 하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야. 처음으로. 저게 양식장이야. 근데 저기서 고기를 키워. 네 부산에서 해 먹는 고기가 여기 고기야. 에? 무슨 소리예요, 형? 부산 사람들 여기 바닷가에서 다 잡아오는 걸로 먹지. 무슨 통영에 있는 고기를 먹어요? 우리 김태현 씨 재현을 잘하는구나. 몰입감 생기고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사실 잡아오는 물고기보다 양식산 물고기들이 거의 다 이제 횟집에서 먹고 있는 거죠. 동네 형은 거기서 이미 양식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보고 있다가 같이 한번 해볼래 하면서 저를 이제 같이 된 거예요. 그분도 IT 하다가 내려와서 양식업이나 해볼까? 그렇죠. 부모님 계신 통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하고 있었어. 네네. 그래서 동생을 꼬신 거야. 오케이. 혼자 하기는 조금 무모한 것 같고. 모르는 사람 둘이 하면 무모가 2배가 되죠. 고기 키울 줄도 모르고 뭐 하다 보니까는 같이 하면 힘이 더 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형 믿고 가는 거고 형도 저를 의지하면서 같이. 근데 이제 어촌에 가면 뭐라 그럴까 이게 드세고 왜 지역 주민들이 어디나 텃세가 있죠. 네, 텃세가 좀 있는데 또 때마침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원들이 많았고 저는 2016년도에 처음 내려왔는데 와가지고 바로 가두리 양식장을 한 건 아니고요. 1년 반 동안 마을 어장에 가가지고 배워야 했으니까. 네, 배우고 나서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이제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게 그러면 학교를 때려치고 네. 형의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네네네. 1년 반 동안 어떻게 하나 일 도와주면서 보고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 동네 형과 함께 창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실패했을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걸 정말 키워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느냐 이제 봤는데 보통 이제 3대 장이라고 하면 광어, 횟집의 3대 장이 횟감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럭, 그다음 세 번째는 참돔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인 우럭을 통영에서 예를 들어 100개의 가두리가 있으면 70개의 가두리에서 키워내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항을 보니까는 횟집의 어항을 보니까는 우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시사철.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로는 있겠구나.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워낙 많이 먹으니까. 네. 저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레드오션.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니까는 괜찮겠는데? 계산이 나왔어. 계산이 나왔어.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안 됐죠, 사실. 계획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원래 뭐 주식 그래프나 보면은 잘 될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은 갑자기 하한가 치고 하니까 처음 없어지잖아요. 키우니까 네네. 그렇죠. 나름 평생 하신 분들의 고도의 노하우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쉽거든. 직접 해보면 고기 다 죽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종으로 어떻게 다시 키워볼까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됐어. 처음엔 돈이 안 됐죠. 그러다 또 공부도 사실은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와학교도 가고 했죠. 그렇구나. 내가 키우는 이 가두리 얘들은 왜 잘 안 자라나, 막 죽나,
뭐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심하게 했죠. 어렴풋이 사실은 배워가지고 직접 고기를 키우게 되니까는 그때는 내 고기가 아니었으니까는 어떻게 되든 말건 나는 기술만 배우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막상 내 고기를 키워보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너무 힘든데 그리고 고기가 왜 이래 안 커? 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고기가 그래서 사실은 사람도 많이 먹인다고 키가 쭉쭉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어디 무슨 여기저기 상도 받고 그러셨던데 자리를 잡으신 거 아니야? 아니 상 받았다고 자리에 잡았으면 뭐 수억 수천 뭐 벌었겠죠. 수천은 벌어야지. 자,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네,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자리 잡아가는 과정은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이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선장 3년차 선장. 자, 아버지가 어부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전에 배 안 몰아봤죠? 안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 직업은 뭐였습니까? 와인바 사장. 와인바 사장이 가장 와인바 어울린다. 마지막이고 그 전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공연 기획. 공연 기획을 한 거예요? 기획한 것을 본인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기획을 한 거죠. 외국 가수들 내한 공연 이런 거. 네.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네요. 본인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의 작은 식당들을 정리를 하고 이태원에 좀 크게 와인바를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1년 코로나다. 뒤에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진 거죠. 더군다나 이태원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태어나서 평생 이제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35에는 서울을 벗어나자라는 버킷리스트 같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정리를 하고 무작정 일단 내려갔죠. 어디로 갔어요? 전라남도의 그 바닷가 도시들을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목포부터 해서. 내가 정착할 곳을 찾은 거예요? 네, 찾으려고. 코로나로 가게를 정리하고 35에 내려가지 말고 지금 망했으니까 그냥 빨리 가자. 더 잃을 게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목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진도, 해남, 완도, 보성, 뭐 장흥, 강진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흥을 왔는데 여기에 살아야겠다. 왜? 고흥이 그냥 일단 풍경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곳인데 완도나 진도 같은 데는 너무 섬이라서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섬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했고 고흥은 난생 처음 가봤고 나는 처음 가봤죠. 그래서 이제 고흥을 예뻐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2020년 여름에 가게를 다 정리하고 가서 뭐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어부가 되려고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 살려고 네, 서울을 벗어나는 어부가 되려고 한 건 아니야. 네, 처음에. 그냥 시골에 살고 싶어서 그래서 캐리어 하나 끌고 무작정 내려가서 그러니까 어촌을 선택한 거야. 그 시골을. 맨 처음에 어촌에도 안 있었어요. 농촌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네, 그 지역의 농촌에 있다가 그래서 인력사무소 해서 건설 현장도 가고 뭐 농장 가서 일하다가 우연히 거기 농장 사장님이 젊은데 힘든 거 하지 말고 농장에 마케팅을 해라. 인터넷 판매를. 그래서 3개월 동안 일하는데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왜 힘들게 농장 가서 일하냐고 빨리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네. 여기도 터무니없다. 네. 빨리 바다로 가라. 이게 한두 명이었으면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날 때마다 빨리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보물을 낚아야지. 바다로 가서 근데 보물을 진짜 어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와. 왜냐면 너무 힘들고 아예 본인 해녀된 게 못지 않은데 스토리가. 그러니까 힘들고 고된 직업이라고만 생각해서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서 이거 하루라도 해봐야겠다. 힘들면 도망가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일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바닷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배를 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네. 알아보신 거예요? 네. 선원이 되기로 한 거네? 선원이 되기로 한 거죠 일단.
왜냐면 힘들면 그냥 도망가려고. 어. 근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이. 뭐 아무런 경력도 없는데.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을 안 구하더라고요. 아 네. 힘들다고 금방 관두니까. 네. 그러다가 한 달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전화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거의 밤 12시에 전화를 했는데 조금 젊은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정을 설명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단 와봐라. 그래서 만났는데 사정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요. 그냥 서울에서 왔는데 배를 한번 타보고 싶다. 관광객이잖아 그건. 어쨌든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뭐가 와해요. 본인이 더 터무니없는데. 아침에 이제 선장님을 만났는데 1살 많은 형님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냥 바로 일 시작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일을 하게 됐죠. 무슨 배를 타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 형님이 통발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통발을 바다에 던져서 낙지나 문어를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생긴 그물망 그걸 던져가지고. 네. 그래서 1년을 그 형님 밑에서 일하다가 형님이 이제 먼저 제안을 했죠. 너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일할 거야. 빨리 독립해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나오게 된 거죠. 한 1년 좀 해봤더니 적성에 맞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진짜 바다에 보물이 있더라고요. 바다에 보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자, 다시 들어와서 해녀 다시 들어옵니다.